자, 신라 갑니다. 신라는요, 처음에 건국 봅시다. 처음에는 지난 서국의 하나인 사로국에서 출발하였는데, 사로국, 신라가 아니네. 사로 또는 사라. 이랬단 말이지. 경주지역의 토착민 집단과 유이민 집단의 결합으로 BC 57년에 세워졌다고 삼국사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연명왕국 형성하는데 이후 동해안으로 들어온 석탈의 집단이 등장하면서 박, 석, 김, 삼성이 교대를 왕위를 차는데 유력 집단 두 번이 뭐라고 그랬어? 이사금. 이사금 뭐라 그랬어? 연장자. 그러나 주요 집단들은 독자적 세력을 유지한다 그랬어. 자, 첫 번째 뭐라고요? 박씨가 있고 석씨가 있고 김씨가 있어. 놀라운 건 이들 나름의 뭐라고요? 전부 다 어때요? 탄생 설화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혁거세 이 형은 뭐라고요? 흰 말이 알을 낳은 거지, 그지? 그래서 이상하잖아. 소도 아니고 뭐야? 말이다. 아마 얘도 어때요? 유목민족의 전통이 있을 거다. 그래서 박혁거세 뭐라고요? 거서간. 거서간 할 때 간이 뭐겠어? 박혁거세 뭐라 불러요? 거서간이잖아. 그러면 거서간은 뭐겠어? 칸이겠지. 그냥 칸으로만 끝날까? 그래서 뭐야? 마리칸, 칸, 징기스칸 뭐 이런 건데 요게 이제 변형되면 뭐가 되는 거야? 찬.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신라는 뭐야? 17관 등의 관직이 찬 계열과 비찬 계열로 나눠지잖아.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러면 1등급부터 뭐라고요? 9등급까지가 뭐라고요? 찬 계열이잖아. 이게 뭐야? 이벌찬부터 급벌찬까지. 그리고 그 밑에는 뭐야? 비찬 계열이지. 그래서 아마도 이 찬 계열은 뭐 어떤 애들일 거다? 부족장 출신일 거다. 이렇게 보는 거지. 유추할 수 있는 거지. 신라 백제는 뭐야? 솔계열, 그 다음에 덕계열, 그 다음에 잡계열 이렇게 나눠지는 거. 그죠? 그 다음에 고구려는 뭐야? 형계열과 사자계열 이렇게 나눠지는 거잖아. 근데 이제 차이가 있으면 신라하고 백제는 찬계열과 솔계열이 맨 앞에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라면 고구려는 어때 이제? 형계열과 사자계열이 어때? 섞여서 나오는 거야. 그게 차이점인데 그건 뒤에 가서 또 설명할 거야. 어쨌거나 석은 유명한 게 누구야? 석탈해잖아. 석탈해. 석탈해는 이미 앞에서 한번 나왔어요. 제가 유리, 니금 할 때 유리와 2대 임금 남의 차창원이 죽고 3대 임금을 뽑아야 된다 그럴 때 석탈해와 유리가 서로 다투어서 누가 승리했다? 유리가 승리해서 유리가 먼저 왕이 돼요. 유리 이사금이 돼요. 하지만 그 다음 4대는 누가 되는 거야? 탈해 이사금이 되는 거야. 그 탈해가 왕일 때, 자, 여기 누가 이제? 기말지지. 내가 뭔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탈해가 왕일 때, 숲에서 닭이, 흰 닭이 자꾸 우는 거야. 그래도 왕이 어때? 거기를 가봤더니만, 뭐가 나온 거야? 쇠로 만든 괴짝. 그 속에서 어때요? 나온 아이가 누구야? 기말지. 그 뭐야? 그 닭이 울었다고. 닭이 울은 숲. 그래서 뭐라고? 계림이라고. 닭이 울었다는 숲. 그래서 계림이라고. 보면 박혁거세가 나온 데는 남산 나정이야. 남산 쪽에 있는 나정이라는 우물가고. 그럼 여기랑 남산지구와 계림지구는 같은 곳일까? 신라 안에서 다른 곳일까? 다른 곳이라고. 뭐가 다른지 알겠지? 이쪽 계열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신라를 부르는, 내가 왜 이런 얘기하냐면 이게 닭이야, 닭. 신라를 부르는 별칭이 그래서 뭐인 거야? 계림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김대문이라고 혹시 들어봤나? 김대문 형님이 뭘 쓴 거야? 계림잡전을 썼잖아. 기억나죠? 또 계림 뭐도 만들었어? 도독부. 그치? 663년에 아니 신라를 먹은 다음에 뭐 했다고요? 계림도독부라고 했다니까. 신라도독부라고 안 했잖아. 혹은 뭐야? 서라벌도독부, 금성도독부라고 하지 않고 뭐야? 계림도독부라고 했어. 백제는 뭐라 했어? 웅진도독부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백제 웅진도독부라고 했으면 신라는 뭐라고 해야 돼? 금성도독부라고 해야 되는 게 맞아. 왜냐면 당시 신라의 수도를 뭐라고 불렸으니까? 금성이라고 불렸으니까.
혹은 뭐 예전부터 쓰던 설화벌, 세벌, 설화벌 도독부라고 하든지. 근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계림도독부라고 했다는 건 누구의 탄생설화와 관련되는 거야? 김할지의 탄생설화와 관련되는 거고. 왜 계림이라고 자꾸 쓰는지 아시겠죠? 신라의 왕족이 김씨가 결국 최후의 승자가 되잖아. 김씨 왕족이 최후의 승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기출문제에서 경주 역사지구라 그래가지고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70쪽에 제가 그것까지 정리를 해놨어요. 날개. 그냥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크게 5개로 나눠진데 남산지구 있어요. 남산지구. 경주에 가면 남산이 있거든요. 그 1박 2일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남산 그 편 한번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나정, 포석정 알죠? 그죠? 예. 포석정. 제가 지난번에 경주 왔을 때 친구들하고 포석정 가봤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쌈밥 먹고 왔어요. 고기 맛있다고 친구가 꼬드겨서 갔는데 뭐 먹을만 하더라고요. 경상도 가면 그냥 큰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냥 먹을만 하면 예, 맛집이다. 베리석불이상, 뭐 칠부람 마해석불, 용장사 계곡의 3층 석불 그런 게 남산지구에 나정 그러니까 누군지 알겠죠? 이건 박역거제 나정. 그 다음에 이제 왕조의 궁궐터가 자리한 월성지구죠. 경주 김씨 시조 김할지가 탄생한 뭐야? 계림. 월성지구야, 월성지구.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왜냐면 김씨 왕조잖아. 그래서 계림, 그 다음에 첨성대. 안압지로 불리면 뭐야? 임해전. 야경이 너무 이쁘죠? 그 다음에 이제 왕들이 잠들어 있는 뭐야? 대릉원지구. 이거 여러분 잘 아는 뭐야? 천마초. 천마도 나왔잖아. 그런 거 있고요. 그 다음 불교 있는 황룡사와 분황사 있는 황룡사지구. 지금 이제 개발하고 있죠. 그 다음에 산성지구. 명활산성, 뭐, 북형산성, 뭐 이런 거 쭉 나옵니다. 이런 게 나는데, 이걸 문제로 냈다는 건 진짜 오버한 거죠. 이걸 외우기는 너무 어려워요. 근데 힘든데, 그냥, 요런 거. 그래서 이게 다르구나. 박씨 쪽과 김씨 쪽이 어때요? 지역적으로도 신라가 좁지만, 경주가 좁지만 이게 다르구나. 그래서 문화지구도 남산지구가 다르고, 무슨 지구가 다르고, 월성지구가 다르구나. 이게 그 이유가 있구나. 라는 걸 제가 그래도 한번 이해라도 한번 하고 있으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박석김이고요. 중요한 건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건 이게 아니죠. 뭐라고요? 왕후 변천이잖아요. 그지? 거서관에서 뭐야? 차차웅. 하지만 거서관 차차웅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가 중요하다요? 이사금. 그 다음 뭐라고요? 마리간. 그 다음 뭐? 왕. 다시 이사금, 마리간, 왕.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뇌물 마립간 나오죠. 그러니까 신라는 세기별로 쓴다면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별로 쓸 게 없는 거지 지금. 왜? 무슨 국가였으니까? 연맹국가였으니까. 뭐 하나 쓰면 돼. 이, 사, 금 써두시면 될 거 아니야. 별로 쓸 게 없다는 얘기지. 자, 그러다가 이제 4세기 중엽 정확히 말하면 356년부터 402년까지 왕하는 이 형님이 나오죠. 그러니까 4세기 후반 이 형님이 딱 나오는 거죠. 그게 누구라고요? 뇌물. 그러니까 신라는 딱 한 사람 외우면 되는 거야. 뇌물, 마리간 외우면 되는 겁니다. 이게 몇 세기라는 거? 4세기라는 거. 4세기하고도 후반이라는 거 외우시고요. 자, 원kun과 김시현 왕이 세습권 확립하고 마리간 대수장 칭호 사용한다. 중요하죠. 정보활동. 마리간은 무슨 뜻인지 설명했죠. 마리간은 뭐라고요? 마립은 뭐야? 마루라는 뜻이고요. 간은 칸이라고 했어. 대수장이야. 정보활동. 낙동강 동쪽의 진안지역. 자, 낙동강 동쪽입니다. 이걸 서쪽이라고 오답으로 내기도 합니다. 낙동강 서쪽에는 누가 있죠? 가야가 있죠. 또 경상도 사람들은 너무 잘하는데 서울 촌놈들이라든가 경기도 촌놈들이 잘 몰라요. 익혀두셔야 됩니다. 아니 뒤에 이제 가야 쪽 가면 지도가 있어요. 우리 교재 지도가 없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74쪽 봐봐요. 74쪽 가야 쪽 이렇게 보면 거기 김해를 흐르는 강이 이렇게 보이죠. 그게 무슨 강이야? 낙동강이라고. 낙동강 동쪽이 뭐라고요? 신라 쪽이고요. 서쪽이 뭐라고요? 가야 쪽입니다. 찾으셨어요? 그리고 전기가 연명은 저기 산이 거기 중요한 산이 있어. 뭐 덕유산도 있지만 무슨 산이 있어? 지리산이 있다고. 그러니까 요까지가 무슨 산맥이었어? 소백산맥이라고. 그리고 그 왼쪽으로 넘어가면 이게 뭐라고요? 전라도야. 거기 보면 이제 섬진강이라는 강이 나와요. 눈이 밝으면 보여요.
후기 가야연명은 여기까지 갔다는 얘기야. 대가야는. 한때 여기까지 진출했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여러분 생각보다. 어쨌거나 지금 그거 논할 때가 아니니까 다시 앞으로 와서. 낙동강 동쪽의 진안지역을 거의 차지했고요. 고구려를 통해 북중국과 전진에 사신 위두를 파기는 통교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직접 교육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고구려를 통해서. 북중국. 누구야? 전진이지. 왜 전진인지 알겠죠? 아니 전현이나 후현은 고구려하고 사이가 나빴죠. 그러니까 누구야? 전진이잖아. 기억하시고요. 외국 격퇴, 광제통화의 도움으로 외국을 격파했고 고구려 군대가 신라 영토에 준연한 등 한동안 고구려의 간섭을 받았다. 또 하나 왕족을 고구려에 뭘 보내야 됩니까? 볼모로 보냅니다. 그래서 뇌물은 아들이 아니라 조카를 보냅니다. 그 조카가 돌아와서 왕이 돼요. 그게 실성왕이야. 포로로 끌려갔다 완전 돌아버린 왕인 거지. 그게 실성왕이야. 그 실성왕이 어때요? 쫓겨납니다. 누구에게? 내무랑의 아들에게. 그래서 눌지가 실성을 죽이고 왕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눌지는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고구려의 볼모로 갔다 왔으니까 친고구려 파였겠지, 실성은. 근데 걔를 어때요? 쫓아내고 죽이고 왕이 됐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얘는 뭐야? 무슨 운동 한다는 얘기야, 이제? 신라가 홀로 서기 운동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고구려 간섭에서 벗어나겠다. 그래서 고구려가 왜 인질로 파인데도 동생 복호와 미사안을 귀환합니다. 왜냐면 인질로 잡혀있으면 생각해봐.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인질을 데리고 와야 되는 거죠. 그걸 이제 박재상이라는 사람이 활약했고 김재상 또는 박재상 이렇게 나와 있고요. 고구려에서 어때요? 복호까지는 잘 데리고 왔는데 일본 가서 어때요? 미사안 데리고 오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 사람이 어때요? 대신 잡혀서 어때요? 죽거든. 일본 왕이 내 신하가 되면 너에게 높은 관직과 많은 재산 주겠다라고 했지만 나는 끝까지 계림의 신하다. 이러고 어때요? 죽어요. 슬픈 건 그의 부인이 어때요? 남편이 갔다 오기를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계속 서 있다가 뭐가 됐다고 돌이 됐다며. 그래서 어때요? 남편을 기다리다가 돌이 된 아줌마, 망부서. 그러시면 안 돼요. 네. 한참 기다리다 안 오면 아 오빠가 죽었구나 혹은 오빠가 마음이 변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내 삶을 살아야지. 아니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삶의 가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내 인생의 모든 가치를 남자한테만 다 걸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지. 내가 중심이 돼야 돼. 내가. 합격하면 부모님이 기뻐하시겠지만 제일 기쁜 사람은 나야. 그러지 않나? 우리 부모님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야. 선생님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절대 아니고 대표님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아니라고. 나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점수가 잘 나오면 내가 축복받아야 되고 내가 칭찬받아야 되고 네가 공부를 했으면 네가 네 스스로를 칭찬해야 된다니까. 거꾸로 말하면 어때? 그게 더 중요한 거야. 거꾸로 말하면 안 했으면 내가 내 스스로를 징벌할 수 있어야 돼. 팔굽혀펴기 100개를 뭐 강제 실시한다든가 스쿼트 자세, 스쿼트 뭐 200개 강제 실시한다든가 일부러 하려나? 운동하려고? 그러지 말고 스쿼트 200개 하면 다리 많이 아파. 자, 다시. 그리고 백제 비유왕과 나제 동맹 너무 중요하죠. 신라 영토에 준하였던 고구려 군대를 제거하고요. 고구려 간섭 배제 노력합니다. 홀로 서기 했다는 얘기잖아. 왕위 계승이 뭐라고요? 부자상수. 중요하죠. 그리고 불교. 고구려에서 불교가 전래됐다. 자, 누구죠? 묵호자. 묵호자에 의해서 불교가 전래되었으나 공인되지는 못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학계 썰은 여러 가지예요. 왜냐면 봐봐요. 이미 고구려에 사신도 보냈죠. 내물 때. 그때 이미 고구려에는 뭐가 들어가 있었어요? 아니 고구려를 통해가지고 북중국 전쟁에 사신 위주를 보냈다 했잖아요. 근데 이미 고구려는 그때 뭐 들어가 있어? 불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럼 뭐예요? 신라의 그 왕자들이 뭐라고요? 볼모로 갔다 그랬지. 볼모로 가면 어때요? 가는 사람도 있고 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 이미 어때요? 불교는 전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가 민간 사회에서 먼저 전래됐을 가능성도 있고, 먼저 전래되었겠죠. 그랬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 이전부터 불교가 전래되었을 가능성은 많아요.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때다 보는 겁니다. 자, 소지마리간. 그 사이에도 공간이 좀 비죠. 연도가 한 20년 차이 나잖아요. 그게 뭐야? 자비마리간인데 업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소지로 넘어갑니다. 자, 소지.
눌지와 소지. 자, 오색이는 누구라고요? 눌지. 그리고 누구라고요? 소지. 자, 외웁니다. 소지. 소지는 제가 완벽하게 외워드릴 수 있어요. 소지 하면 뭐 생각나? 뒤에 한 글자. 소지섭, 그지? 소지섭 알아요? 소지섭? 예. 소지섭은 소간지라고도 불리죠. 그죠? 예. 소지. 소지섭 오빠가 유명해진 게 뭐야? 미안하다, 사랑한다? 그 미사 아닌가요? 그렇지.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나랑 밥 먹을래? 나랑 밥 먹을래? 나랑 죽을래? 뭐 나랑 사귈래? 그 유명한 그 짤 있잖아. 그래서 이 오빠는 뭐 한다고요? 나랑 결혼할래? 죽을래? 무슨 동맹이야? 결혼 동맹. 근데 막상 결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알려야 될 거 아니야. 청첩장을 돌려야 되거든. 청첩장 돌리면 어때? 우체국을 통해서 청첩장 돌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우체국 뭐야? 우역. 설치. 그리고 어때요? 신혼여행 가야 될 거 아니야. 신혼여행 가려면, 신혼여행 가야 되는 어때? 폐물 사야 되거든, 폐물. 우리가 시장 가서 폐물 단지 목걸이 사야 될 거 아니야, 뭐야? 시장. 그리고 신혼여행 가야 되니까 도로 정비해야 되겠지, 뭐야? 관도 정비. 다시. 소지섭은 소간지야, 다시. 결혼하는 거야. 결혼하려면 어때? 청첩장도 돌려야 되고, 폐물도 사야 되고, 신혼여행 가려면 도로 정비를 해야 돼. 자,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면 너무 비역사적이잖아. 그러니까 외울 때 이렇게 외워도 되는데 좀 더 역사적으로 설명을 하면 뭐냐면 5세기 말 정확하게 잡인지 소진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5세기 말이라고 말하고 육촌이 뭐로 정비되었다? 육부로 정비되었다라고 말하죠. 명심해야 돼요. 신라는 원래 육부촌장으로 출발하잖아요. 신라 건국 이야기도 봐도 나와 있고요. 육촌 출발하는데 육촌은 부족적 성격이 강하지 않겠습니까? 다행히. 이제 뭐라고요? 육부로 개편되면서 중앙행정조직이 정비가 되는 거지. 그러면 중앙행정조직이 정비가 되었다라는 건 뭐라고 이제? 지방도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지방행정조직도 정비를 해야 돼. 중앙을 먼저 했으면 그 다음에 지방으로 가야 되겠죠. 지방으로 가려면 어떻게 한다? 지방에 공문서 같은 걸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중앙정부에 명령 내린 사람이 지방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지방으로 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이게 뭐라고요? 관도를 정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게 하루에 다 못 가면 어때요? 먹고 자면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뭐라고요? 역이잖아, 역. 설치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무렵에 뭐 한다? 시장도 만들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왜 알아야 되냐면 소지 다음에 나오죠. 뭐야? 지증. 다시 세기가 바뀌네. 몇 세기야? 6세기. 소지증. 자, 소지증. 실은 말고 소지증이야. 소지증. 소지증은 뭐 할지 나올게요. 그래서 5세기 말이라고 나와 있는 게 6,600으로 바꿨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요때까지가 뭐라고요? 중요한 건 마리간. 자,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요 마리간 시대, 요때까지 마리간 시대. 자, 알아둬야 돼. 무덤 양식이 중요해. 신라만의 독특한 무덤 양식이지. 뭐 돌, 무지, 덧널 무덤. 마립간 시대의 돌무지 덧널 무덤입니다. 그리고 마립간 시대의 마지막에 뭐야? 육촌이 뭐가 되는 거야? 육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 꼭 좀 기억하시고요. 우역이 뭔지 왼쪽에 정리해놨고요. 결혼동맹까지 정리를 다 해놨고요. 그 다음에 신라의 건국사라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혁것에 부인되는 아령 아줌마 이야기도 다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신라의 발전은 본격적으로 몇 세기야? 6세기야. 지, 법, 진이야. 지증, 법흥, 진위. 자, 드디어 국호를 뭐라고 했다? 신라입니다. 자, 신라. 그 전까지는 뭐 사로, 사라 이랬는데 신라라고 한 게 뭐냐면 신라가 이때부터 이제 이 무렵부터 유학 공부를 좀 많이 한 거야. 그래서 유교 경전에 좋은 글자를 따온 거야. 뜻이 좋은 글자. 뭐야? 왕의 업적이 날로 새로워진다. 한글로 쓸게. 덕업일신. 왕의 업적이 날로 새로워진다. 덕업일신. 그리고 망라 사방. 영토가 점점 사방을 망라한다. 이런 말하잖아. 그래서 요걸 딱 따와서 뭐야? 사로, 사라랑 음도 비슷하고 이게 좋은 뜻이잖아. 그래서 이때부터 뭐라고요? 신라라고 하는 거야.
그 전까지는 사라, 사로 이랬단 말이지. 그리고 이제 드디어 중국식으로 뭐라고? 왕이라고 칭한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수도와 지방행정을 개편하는데 이미 수도는 어때요? 6촌에서 6% 개편됐잖아. 이제 뭐 해야 돼? 지방이지. 그래서 중요합니다. 최초로 만다 실직주를 설치하고 이사부를 군주로 파견한다. 그래서 주군 현재신하고 최초로 아시촌 소경. 자, 어차피 뭐 지도 하나는 그려야 되니까.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이 가로막혀 있고 여기 낙동강 이렇게 그렸죠. 낙동강 서쪽은 가야 쪽이고 동쪽이 진한에 몇 개 있었어? 12개가 있었지. 그 진한 12개 나라 중에서 하나였던 내 고향 경주를 중심으로 하는 요 동네가 12개 사로국이 이 나머지 12개 나라를 이제 다 하나씩 먹어가는 거지, 이제. 하지만 여태까지 아직 요 안에 있었던 거지. 그랬다가 이제 지증왕 때쯤 되면 어떻게 한다? 이걸 넘어서 올라가는 거야, 이제. 그래서 어디 간다? 울진 삼척까지 간 거야. 울진 삼척. 그 다음에 이제 강릉 이렇게 나오거든. 자, 그럼 울진 삼척까지 가고 요 지역을 차지했잖아. 요 지역에 이제 이제 중앙이 아니라 뭐야? 지방행정을 만드는 거지. 여기 처음으로 뭐라고? 실직주라고 있고 이 실직주의 삼척이야. 군주. 외워야 돼. 군주 누구야? 이사부를 의미하는 거야. 그 이사부가 딱 보니까 오른쪽에 중요한 섬이 하나 보이는 거야. 그게 뭐라고요? 우산국이지. 자, 지난번에도 설명했겠지만 요 안에서 지중 먹고 지들끼리 싸울 때는 여기 뭐가 있는지 눈에 안 보입니다. 키가 작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걸 통합하고 이렇게 세력을 키워 나가다 보니까 이 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거야. 만약 이 섬을 고구려가 먹거나 외놈들이 먼저 먹으면 신라적으로 굉장히 전략적으로 불리하다는 걸 깨달았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를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고 누가? 이사부 형님이. 누구의 도움받아서? 나무 사자. 뭔 말이야? 사자를 뭐로 만들어서? 나무로 만든 사자를, 이게 사료에 나오니까 애들을 위협을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애들이 어떻게 항복을 하게 만들었다. 라고 사료에 나와 있어요. 무서운 형님이지?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신라장군 이사부 지하에서 오는다. 왜? 여기서 우산국에서 부속 도서가 뭐니까? 독도까지. 그래서 우리가 뭘 먹었다? 우산국 복속은 우리가 이때부터 실질적으로 뭘 지배했다? 독도를 지배했다라는 우리 측 주장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일 냉수리부 제3분쟁 판결입니다. 이때까지는 왕이 혼자 하교를 내리지 못하고 공동, 아직은 왕이 어떻게 한다고요? 초월적인 지위가 아니고 뭐야? 육부의 한 부서의 대표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공동 하교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장을 금지했다. 대단히 중요하다. 순장을 금지했다니까 그러면 이때까지 순장을 했다는 얘기죠. 노동력 확보 목적이고요. 우경실시, 수재 확충, 그리고 시장 관리 감독 기관이 뭐야? 동시장. 자, 이렇게 보지 말고 다음 페이지 내가 따로 정리해놨어. 71쪽 봐봐. 71쪽 봐봐. 아, 정리 잘해놨어. 순서대로 봐봐. 너무 잘했어.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 내가 했을 거야 아마. 자, 보자. 자, 지증 중요한 왕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500년 재위한다 그랬어. 자, 백제 누구라고요? 무령왕. 고구려는 문자명왕 요식입니다. 성은 김이요. 이름은 지대로 또는 뭐야? 지도로 또는 지철로라고도 한다. 지증은 시오다. 왕들 가운데 처음으로 시오로 상이 됐다. 자, 삼국사기의 기록에 따르면 지증은 체격이 크고 담력도 뛰어났다. 500년 소지마리간 아들을 죽자 그이들 왕이 온다. 당시가 64세였다고 한다. 자, 봅니다. 502년 뭐 했다? 순장 금지했다. 우경 기록되어 있고요. 503년에 신라, 그리고 마리간 대신 뭐? 왕. 그리고 504년에 상복법 말해야 됩니다. 상복법. 지난번에 한번 물어봤죠. 상복법. 상주에 있는 오세한 예법을 정치한 것도 누구라고요? 지증. 그 다음에 이제 주, 군, 현 지방행정체 정비했고 실직주를 설치해서 이사부를 군주로 명했고 그 다음에 금성에 동시를 설치했다. 동시. 이게 학계 썰이 많은데 동시전이라고 나오기도 하죠. 동시전. 그 다음에 이제 이사부를 시켜서 우산국을 복속했고 또 외워야 될 거 아시촌 소경. 최초로 아시촌 소경을 설치했다. 소경제도를 최초로 시작한 게 누구라고요? 지증입니다. 정확히 어딘지는 몰라요.
하만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지만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지증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누구라고요? 버풍입니다. 버풍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숫자로 쭉 한번 설명드렸던 기억나죠? 중요하다 그랬잖아. 버풍 봅니다. 뭐 했다? 병부 설치. 자, 병부령은 처음에는 한 명으로 출발하지. 하지만 나중에 몇 명까지 된다 그랬어? 3명. 명심해야 돼요. 이것도 기출문제 나온 적 있어요. 신라는 중앙관청의 장관이 복수로 임명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병부는요, 출발은 한 명이지만 나중에 3명까지 돼요. 그 다음에 520년 율령, 그 다음에 공복제정. 여기서 나왔죠. 자색, 비색, 청색, 그리고 뭐까지 나와? 황색까지 나온다. 상한까지 알면 더 좋은데. 자색은 1부터 5까지. 보라색. 1부터 5까지. 6, 7, 8, 9 비색. 붉은색. 그 다음에 10, 11은 뭐야? 청색, 파란색, 블루. 그 다음 뭐야? 황은 뭐야? 옐로우지. 12부터 17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대가야와 뭐 한다? 결혼동맹. 이때 대가야의 왕은 이뇌왕이야. 써두시면 좋아. 이뇌왕과 결혼동맹을 맺습니다. 중요한 건 이뇌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금관가야가 아니라 뭐라고요? 대가야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금관가야는 이미 쇠퇴했기 때문에 존재감이 없어요. 결혼동맹 맺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대가야와 결혼동맹을 맺습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그럼 대가야와 결혼동맹을 맺었다는 얘기는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가야는 원래 누구랑 친했다고요? 백제랑 친했다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이랬을까? 좀 삐졌다는 얘기지. 자, 봐봐. 요걸 왜 하려냐면 522년이니까. 아까 백제 요물이 무슨 왕이야? 무령왕이야. 무령왕이 다시 어떻게 한다고? 세력을 키운다 그랬잖아. 찌그러졌던, 그러니까 가야가 백제가 찌그러진 틈을 타서 후기 가야 연맹, 대가야가 아까 내가 지도로 봤잖아. 무슨 강까지 진출했다고? 섬진강까지 진출해. 섬진강까지 전라북도, 전라도 일부 지역까지 차지했었어. 근데 이거 누구한테 밀리는 거야, 이제? 무령왕한테 밀리는 거야. 무령왕이 다시 힘을 회복하면서. 그래서 대가야는 어디에 붙어버린 거야? 신라와 국제적 고립에서 탈출해서 신라와 결혼동맹을 맺은 거야. 신라는 이제 가야의 상황을 알고 자기 편을 끌어들인 거지. 하지만 배신합니다. 신라의 전문이 뭐야? 배신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해? 결혼동맹도 잘 맺고 배신도 잘하잖아. 두 번 다 배신 누가 한다고? 신라가 하는 거거든. 그래서 7년만 이거 배신합니다. 그래서 배신했기 때문에 이 가야는 마지막에는 누구한테 붙어 다시? 백제한테 붙지. 무슨 전투할 때? 관산성 전투할 때. 어디로 간다고? 백제를 지원했지. 그게 어때요? 원래 인생이 그런 거 아니야? 줄 잘못 서면 어때요? 망하는 거지. 자, 어쨌거나 522년 대가야와 결혼동맹. 524년 외워야 되지? 지난번에 얘기했지? 울진 봉평비. 자, 뭐? 이게 왜 중요하다 그랬어? 야, 이게 왜 중요해? 주여. 율령반포의 근거가 된다 그랬잖아. 장 100대, 장 60대. 인근 산성에서 난 화재 사건에 대한 심판. 근데 이게 단순한 화재 사건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 그랬잖아. 반역 사건일 가능성이 많다 그랬잖아. 나중에 또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527년, 이게 중요하다. 불교 공인인데. 누구의 순교? 이차돈의 순교. 이차돈은요, 20대 초반. 아무리 많아도 중반이야. 사료마다 기록이 약간 다른데, 제일 많은 나이가 26살이야. 그러니까, 소형보다 훨씬 어린 나이야. 근데 어때요? 죽었어. 이차돈의 순교입니다. 이걸 새긴 게 뭐라고요? 백률사 석강입니다. 외우셔야 돼. 그리고 노년의 왕 자신이 출가해서 법원에는 법명을 사용한다. 실제로 머리 깎고 중이됐다는 뜻이 아니죠. 상징이겠지. 그리고 531년 중요합니다. 뭐 상대등 설치. 그래서 이찬철부를 상대등으로 임명하여 국정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상대등 설치했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야. 지금까지는 화백회를 하는데 왕이 참여를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왕도 어때요? 육부의 한 부의 대표일 뿐이었다는 얘기야. 초월적인 지위가 아니었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상대등을 설치한다는 얘기 무슨 말이야? 이제 화백회는 니네끼리 해 이거야. 왕은 이제 초월적인 지위, 참여하지 않는다. 이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대등 설치. 그 다음에 532년 뭐야? 금관가야를 복속합니다. 구예왕 또는 구형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시급 지급했고 그 사람의 3형제가 있었고 세 아들이 있었고 그 후손이 뭐라고요? 김유신의 조상이야. 그래 김유신의 원래는 무슨 가야라고요? 금관가야. 그 다음에 건원이라는 독자적인 연호 쓴다. 되게 중요합니다. 건원이라는 연호 쓴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울주 천정의 서서히 보면 봐봐.
성법풍대왕으로 부르고 소속부의 명칭을 밝히는 관례도 사라지는 게. 이게 뭘 거치면서 이렇게 되는 거야? 불교 공인과 뭘 거치면서 상대등 설치. 이런 걸 거치면서 이제 이렇게 왕권이 강해지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잖아. 건원이나 독자적 이론을 쓴다는 건 뭐라고 했어요? 왕권이 가고 대외적으로 돼요. 중국과 대등하다 그랬잖아. 그 다음에 영천청제비는 여격동원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대왕호의 사연과 연호의 재정이라고 오른쪽에 쭉 정리해놨죠. 울진 봉평부에 나타난 신라 최고 인물은 육부 가운데 탁부를 관장하던 매금왕이다. 봐봐. 탁부 나왔잖아. 신라는 뭐라 했어요? 육부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왕이 어때요? 자기가 탁부의 대표자임을 기록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왕권은 초월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다른 상층 관등을 보유한 인물과 함께 정책을 결정하는 존재야. 갈문왕도 있어요. 왕권을 대항하는 정책 결정을 동시에 하는 실제 2인자가 나타나서 갈문왕의 왕권 제약이 상정된다. 탁부의 장으로서 매금왕과 사탁부의 장으로서 갈문왕의 병리적 존재는 왕의 권위를 상당히 약화시키는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신라의 왕이 부를 초월하는 존재로 등장해서 법흥왕 때다. 천전리 서석에 법흥왕을 무죽지 태왕, 법흥왕을 태왕으로 추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고, 같은 천전리 서석의 을묘명에는 법흥왕을 성법흥대왕이에요. 높여 부르고 있어요. 을묘년은 법흥왕 535년에 해당되니까 살아있을 때 이미 성법흥대왕으로 불렸음을 알 수 있다. 울진 봉평리배가 만들어진 이때 11년 이후 을묘년 22년 사이 어느 시점에 매금왕이라는 칭호가 대왕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고, 이와 동시에 왕의 소속부를 밝히는 관례도 없어지는 거고, 왕은 이전에 탁부의 대표자로서 매금왕 부를 초월해서 매금왕에서 부를 초월한 신라국가 대표는 뭐야? 태왕이 되는 거야. 이런 병이 아마도 연호의 사용이나 불교 고인과 같은 정치적 변동에 깊숙이 관련했다고 추론할 수 있는 건데, 특히 뭐가 제일 중요할까? 불교 공인과 또 뭐 상대등 직위 설치, 이런 것들 여러분이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지. 잘 봐야 돼. 같은 법흥왕인데 뭐라고요? 울진 봉평부에서는 여전히 뭐라고요? 소속부의 명칭을 밝히고 있어요. 하지만 말년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성법흥대왕으로 높이 호칭이 올라간 거지. 그건 어때요? 불교 공인이라든가 상대등 설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슨 권이 강해졌다? 왕권이 강해졌다라는 걸 보여준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또 중요한 사람 나왔어요. 누구야? 진흥원. 자, 봅니다. 534년 법흥왕의 동생 입종갈문왕이 아들로 태어났다. 어머니는 법흥왕의 딸인 지소부인이다. 뭐 이런 개족보가 있어. 그러면 법흥왕의 딸 지소부인이 누구랑 결혼한 거야? 작은 아빠랑 결혼한 거야. 법흥왕의 동생. 그게 낳은 게 누구야? 진흥왕이야. 그러면 진흥왕은 법흥왕의 조카인 동시에 뭐야? 외손자잖아, 봐봐. 동생으로 족보를 따지면 뭐야? 동생의 아들이니까 뭐야? 조카지. 근데 딸의 뭐야? 아들이면 또 뭐야? 외손자지. 그러니까 진흥왕은 법흥왕의 조카인 동시에 외손자야. 이게 신라의 클래스야. 근친혼을 많이 했다는 뜻이지. 540년 법흥왕의 정배 아들 얻지 못해 죽자 7살에 지겠습니다. 예. 아버지 갈문왕도 이미 사망했던 듯하다. 그래서 갈문왕이 어떤 존재인지 알겠죠. 왕의 동생이라든가 혹은 왕의 장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신라에서 뭐야? 갈문왕이라고 했던 거예요. 기억 안 나니? 고구려도 비슷한 거 있었잖아. 뭐 고추가. 그러잖아. 왕비족, 그죠? 전로부에 우두머리 뭐야? 고추가. 이렇게 높이 부른다 그랬잖아요. 그지? 그런 비슷한 거지. 처음에는 이제 대신 왕태후가 섭정을 맡았다. 왕태후는 진흥왕 즉위 첫해 죄수 3일하고 관리들을 벼슬 한 당 올려주었고, 이사부를 병부령 국방장관 임명했고 군사를 맡겼어. 화백제도를 통해 결정하던 신라의 병권을 장악하는 벼슬이 생기고, 왕이 벼슬을 임명했다는 것은 왕에게 권력이 그만큼 집중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다시 법흥왕 때 어떻게 했다고요? 이미 병부를 설치했다는 건 무슨 말이야? 왕이 군사권을 장악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조금 더 장악력이 강해졌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사 편찬하도 권유한 사람도 이사부다. 그래서 거치를 외에 국사를 편찬한다. 외워야 되지? 또 모왕사에서 최초의 절 뭐야? 흥륜사. 외워야 됩니다. 국가 차원에서 지은 최초의 절 뭐야? 흥륜사. 그 다음에 백성도 출가 승려가 되는 허락했고요. 화랑제도를 뭐 어떻게 한다? 국가적 조직으로 뭐 했다? 개편했다. 원래는 알잖아. 무슨 제도가 있었다고. 여자들을 중심으로 모인 뭐야? 원화제도가 있었잖아. 근데 준정이하고 남마하고 둘이 싸워서 막 죽이고 막 이랬잖아. 이래가지고 이제 원화제도를 폐지하고 뭐라고 이제 화랑이지.
랑은 뭐야? 남자잖아, 그지? 그러니까 신랑 그러잖아, 신랑. 랑은 남자를 말하는 거고, 잘생겼다는 뜻이겠지? 화랑. 꽃처럼 잘생긴 화랑. 그를 따르는 물이 뭐야? 화랑도야. 그러니까 화랑은 무조건 누구만 하는 거야? 진골만 돼요. 그를 따르는 무리는 진골부터 평민까지 가능합니다. 그걸 국가적 조직으로 개편했다. 이게 되게 중요하지. 국가적 조직, 이거 인재를 개편하는 건 국가가 성장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니까. 자, 551년 18살 나이에 진흥왕 국호를 개국을 고쳤다. 친정이 시작됐음을 알린 것이고, 그의 거칠부대며 고려 변경을 침략했고 충주, 단양, 남경에는 10개국을 차지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551년에 뭐 한 거야? 한강을 차지했잖아. 이때는 뭐라고요? 한강 상류야, 하류야? 상류 차지하고, 그리고 551년에 뭐 세워요? 단양 적성비를 세우잖아. 충북 단양군 적성면회장에서 단양 적성비라고 하잖아. 그 다음에 554년 관산성 전투를 통해서 한반도 중구를 점령했다. 그럼 그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나주동맹이 깨진 거고요. 553년에 한강 하류까지 다 먹었지. 그리고 한강 하류 지역에 새로운 주를 만들어야 되겠지. 신주를 만든 거야. 신주, 새로운 주. 신주를 설치하고 신주의 우두머리를 누가 한 거야? 김무력을 신주의 군주로 삼았지. 그 김무력 씨가 김유신의 할배라고 했잖아. 이 형님이 554년 때요. 관산선 전투에서 누굴 죽인 거야? 백제 성왕을 죽인 거지. 정확히 말하면 그의 부하 고관 도도가 죽였지만. 그 다음에 555년에는 가연매에 속해있던 지배의 경선 창녕에 하주를 설치했고, 주자는 이름에 함경원 의원급 안변에 비열홀 주를 설치해. 그리고 고령의 대가를 멸망시키고 가의 영토 완전히 실려해. 그 사이 하나 있어. 561년에 또 뭐 했어? 비화가야 또는 빗벌가라고 해. 비화가를 멸망시키고 무슨 비를 설치해? 창녕비를 설치하기지. 561년에는 써도 561년에는 창녕비를 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561년에 이제 대가를 멸망시키고 완전히 신라 영토에 편입시키고 568년에 연호를 크게 변체한다. 대창 또는 태창으로 바꿔요. 서울을 거쳐 함경도, 함흥에 황초령 그리고 마울령까지. 황초령비, 마울령비. 이때 세운 거예요. 568년. 또 한 번 연호를 바꾼 이때는 홍제다. 크게 구제한다는 뜻이다. 근데 큰 아픔을 겪지. 태자 동륜이가 세상을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륜, 사륜 기억나세요? 무슨 상황 그랬어? 전륜, 성왕. 이문에 스스로 자처한다 그랬잖아. 근데 동륜은 신라 최초로 태자로 임명된 사람인데 왕이 되지 못하고 죽어버려. 그래서 불교로 더 깊이 들어갔고 황룡사, 장육존상 이런 거 만들었고 머리 깎고 승복을 입고 살았다고 전한다. 그때가 뭐 절에 갔다는 얘기 진짜로 스님이 됐다는 뜻은 아니잖아. 지방을 시찰한 뒤에 가야 주지 우륵에 대한 소문을 듣게 우륵을 불러 가야금. 이제 알겠지? 이때 말하는 우륵은 무슨 가야? 대가야. 문제 풀이할 때 했잖아. 우륵 대가야. 우륵은 대가의 사람이야. 음악을 배우겠다. 계고 법지 만덕세 사람을 외치시며 4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이 6세기 진흥왕이야. 자, 6촌에서 6부 이걸 읽어보시면 되고요. 다시 앞으로 와야 돼. 그래서 70쪽에 보면 신라의 왕후 변경에서 쭉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지도 중요하죠. 그죠? 그 지도 잘 보세요. 그 지도 중요하지. 그 지도에서 순서대로 한번 보자고요. 신라는 자, 그 지도에서 제일 먼저 순서대로 보자. 제일 먼저 순서, 1번이 뭐야? 단양 적성비. 1번이 단양 적성비입니다. 자, 2번이 뭘까요? 관산성 전투. 2번이 관산성 전투. 3번이 뭐라고요? 북한산비인데, 자, 조심해야 돼. 북한산비는 555년에 만들었다는 썰이 종래학설이야. 하지만 최근에는 555년이 아니라 555년부터 568년 사이에 언젠가 만들었다라는 게 더 지배적인 학설입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건 한강 하류를 다 차지하게 되었다는 거고, 그리고 무슨 성도 설치했다고 여기 보여야 돼? 당항성 설치. 이것도 보셔야 돼. 당나라를 가는 항구란 뜻이잖아. 그리고 무슨 비가 나와야 돼? 창녕비 나와야 돼. 창녕비 나오고 그 다음 뭐라고요? 황초령비, 마울령비 나오는 거. 특히 시험에 잘 나오는 거 뭐야? 북한산비. 북한산비는 이게 진흥왕 순수비라는 걸 누가 밝혀냈다고요? 김정희가. 금석, 과안, 록에서. 금석학이라 김정희가 이걸 밝혀낸 거라 했어요. 하나만 더. 왜 단양 적성비는 척경비라고 그래? 영토를 개척한 비척이야. 하지만 무슨 비가 아니야? 순수비가 아니고. 순수비는 뭐야? 4개야. 순수는 뭐 해야 된다고요? 왕이 직접 가서 갖다 박아야 순수비야. 봐봐요. 여기
한강하류. 여기까지는 한번 가보고 싶었을 거야. 한강 뷰가 좋으니까. 그냥. 창녕비 괜찮아. 가까우니까 가면 되지. 근데 문제는 뭐야? 여기 황초령비, 마을령비. 나 같으면 가고 싶겠니? 여기 호랑이 나온다니까. 나 같으면 안 갈 거니까. 이때 무슨 전용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용 헬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하고 해야 돼? 그냥 왕이라도 말 타고 가야 되는데. 왕이 이런 게 해서 하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지난번 얘기했죠. 안 했나? 순수는 뭐라고요? 성지순례하는 거야. 자기가 넓힌 땅을 쭉 돌아보는 거야. 가서 뭐 할까? 뻔한 거야. 셀카 찍으러 가는 게 아니야. 여기 백성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울 거 생각해봐. 원래 어디 백성이었어? 백제로 출발했지. 근데 어때요? 갑자기 여권 갱신하래. 오늘부터 고구려래. 근데 갑자기 이제 뭐야? 여권 다시 만들래. 어디래? 신라래. 얼마나 혼란스러워. 우리 조상들은 백제 사람이었고 신라 사람, 백제 사람이었고 백제 사람이었는데 우린 고구려 사람인 줄 알고 살아요. 고구려 사람이었다가 이제 뭐가 된 갑자기 신라. 얼마나 혼란스럽냐고. 이런 상황에서 충성심은 떨어질 수밖에. 언제 또 바뀔지 모르는 거 아니야. 이런 상황에서 왕이 어떻게 한다고? 편지를 보내도 되고 사람을 대신 보내도 되는데 왕이 어떻게 한다? 직접 가는 거야. 왕이 직접 가서 뭐 한다고? 여기부터 오늘부터 뭐 땅이야? 신라 땅이야. 그리고 뭐 할까? 비석을 박는 행사를 하는데 여러분 대통령 직접 본 적 없잖아. 나도 직접 본 적 없거든. TV로만 보거든. 자, 이때 왕을 직접 보는 일이 없겠지. 근데 그 왕이 어때요? 이 시골까지. 당신은 엄청 시골이잖아. 이 시골까지 와주는 거야. 그리고 뭐 한다? 혼자 오지 않겠지. 당대 최고의 스타 되는 거야. 누가 제일 스타일까? 장군이겠지. 맨날 싸우니까 누구야? 이사부. 이사부는 가는 데마다 다 나와. 그래서 뭐 한다? 사람들한테 왕도 보고 싶으면 이사부 어떻게 정말로 싸움을 잘하는지 보고 싶지 않나요? 이 사람들 다 끌어모아놓고 뭐 하는 거야? 왕이 약속해 주는 거야. 오늘부터 니네 뭐라? 신라 백성이다. 경주 사람들과 금상 사람들과 차별 1도 하지 않겠다. 니네도 나에게 충성하고 공을 세면 무조건 내가 너희들 출세시키겠다. 라고 약속하는 거야. 자, 그럼 그 약속을 편지 보내도 되고 사람을 대신 보내도 된다니까? 근데 그걸 누가 하면? 왕이 직접 하면 어때요? 사람들이 어때요? 믿을 수가 있지. 감동을 주지. 그래서 어때요? 일체감을 형성하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행위가 없는 거지. 하고 싶어서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닐 거라고. 내가 보기엔. 나 같으면 안 가. 그냥 주사나 맞고 있고 그냥 맛있는 거나 먹고 있고 텔레비만 보고 있는 게 제일 행복하지 않나? 모 대통령처럼 탄핵된 모 대통령처럼. 근데 이걸 힘들게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잘하는 거지. 중요합니다. 그리고 안변에 비열홀 줄을 설치했다. 그 지도에서 잘 받으시고요. 실직이 삼척이고요. 하슬라가 강릉이죠. 그죠? 예. 이렇게 지금 점점 성장이 가고 있다는 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됐죠? 다시 앞으로 와서 그래서 이제 지증 다 얘기했고 법흥 순서대로 다 봤죠? 그다음 뭐야? 지능 좀 더 봅시다. 자, 제일 중요한 한강주 상류획담 단양적성비입니다. 하류까지 확보하지 북한산비고요. 신주 설치합니다. 신주의 군주는 누구라고요? 써도 군주 누구야? 군주 김무령. 군주는 김무령. 나주동맹 결렬되고요. 한강자 삼국간의 항쟁을 주도했고요. 당황성을 통해 중국과 직접 교섭 가능하죠. 인적 물질적. 그 다음에 대가에 정복합니다. 함경도 진출합니다. 비열홀주 안변을 설치합니다. 자, 대가에 정복하고 써야 돼. 누구야? 이삭. 외웁니다. 대가야 정복은 누가 했다고요? 대가의 정복은 진흥왕인데 누가 했다고요? 이사부야. 외워야 돼. 이거 누가 아니라고요? 김유신 아니요. 기출문제 김유신이라고 해서 오답으로 나온 적이 있다고. 김유신한테 이거 시키면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어쨌거나 같은 가야계통인데 너무 심하지? 이사부입니다. 이사부. 그럼 이사부는 봐봐. 지증왕 때 모두 했던 사람이 우상국 복속도 했던 사람이 모두 한다고 지금? 562년이잖아. 그럼 지증왕 때 봐봐. 지증왕 13년, 512년이거든. 512년에 우상국 복속했던 사람이야. 그때 20살이야, 그래도. 562년이면 50년 후지. 70살이야. 이사복 얼마나 대단한 형님인지 아시겠죠? 예. 정말 어마어마한 형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발전, 인재양성, 화랑도를 국가적 조직을 개편했다. 중요합니다. 역사도 거칠을 보이게 국사, 중요하죠. 불교적 황룡사와 장육존상이 먼저 오른쪽에 정리를 해놨어요. 황룡사, 장육존상. 황룡사 구축목탑, 자장, 그 다음에 천사, 옥대, 이건 진평왕 때입니다. 이거와 함께 신라에 있었던 세 가지 보물 중에 하나다. 황룡사의 조성되었던 불상입니다. 이 불상을 장육존상인데 진흥왕의 죽음을 예견한 듯한 하듯이 눈물을 흘렸다. 불상이 누가 물을 부었겠지. 어쨌거나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익혀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 외워야 돼. 누구야? 해량. 형림사는 신라 최초의 국가가 만든 사찰이고 해량 외워야 돼. 해량. 고구려를 이사부가 고구려 원정 중에요. 해량을 귀순시킵니다. 그래서 원래는 국적이 어디야? 고구려에서 신라 와서 불교 교단을 조직하고 정비하고 사상적 통합을 도모하고 스스로 동무했다. 해량 알아야 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 전륜성왕 자체 권위했다. 말씀드렸죠?
개국, 대창 또는 태창이야 홍제. 자, 아래대 품주, 재정 품주를 설치해서 왕권을 강화합니다. 이 품주가 나중에 뭐가 되죠? 집삽, 그죠? 예. 나중에 나옵니다.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증 쭉 나왔으니까 읽어 보셔야 되고요. 대가와 신라의 결혼 동맹도 제가 오른쪽에 다 정리해놨어요. 읽어 보셔야 됩니다. 읽어 보셔야 돼. 문제가 요새 점점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읽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쭉 정리했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저녁은 먹어야 되고 또 수업 있죠? 없어요? 없으면 다행이고. 그럼 이제 신라 비석까지 맙시다. 73쪽에 신라 비석 보면 고구려, 자 73쪽 비석만 봅시다. 고대 비문, 광개토, 중만고립이 다 했으니까 안 할 겁니다. 자, 고불, 시반 고구려비 2012년에 발견됩니다. 아직 연구 중이고요. 수묘비로 추정됩니다. 자, 시험 안 나오겠죠? 그냥 고구려 거라고 말하면 돼요. 자, 신라가 중요하죠. 자, 중성립이 가장 오래됐다는 것만 외우시면 돼요. 중성립이하고 영일 냉수립이는요, 직선거리로 10km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2005년 도로공사에서 발견되었으면서 재산분쟁과 관련된 판결문을 세워 놓았죠. 재산분쟁입니다. 절거리 재산분쟁입니다. 중성립이 그 다음에 영일 냉수립이 이것도 재산분쟁입니다. 자, 중성립이와 냉수립이 둘 다 뭐라고요? 재산분쟁입니다. 울진 봉평비처럼 왕은 소속부의 명칭을 띄고 공동하교. 자, 외워야 뭐라고요? 공동하교. 그 다음에 기족회 의장을 갈문왕이라고 그랬고요. 신라를 사라로 기록하고 있어요. 아직은. 육부 출신 유력자들 뭐야? 왕으로 표기한 점. 중앙관리와 지방쪽 촉같이 간절하고 관대하죠. 의미는 주름되는데 이게 중요하지 않고 외워야 될 건 뭐라고요? 첫 번째, 재산분쟁. 그 다음에 공동하교까지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 울진 봉평비를 뭘 했어? 법풍왕 뭐 했다고? 율령방. 이것도 요즘 뭐야? 공동하교입니다. 노인법이라든가 장형 이걸 통해서 율령이 실제로 행해졌다. 화재 사건. 그 다음에 영천 청제비 여격동원한 거고요. 울진 천전리 서성 얘기했잖아. 뭐야? 성법풍병왕이라는 칭호가 나타났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라고요? 단양 적성비질. 자, 그 다음에 단양 적성비. 단양 적성비는 뭐라고요? 진흥왕 때입니다. 진흥왕 때고요. 적성지역. 대한 포상, 야이차라는 사람이 공을 많이 세우고 죽었거든. 이 사람에 대한 포상. 그리고 회유처 얘기했잖아 아까. 이제 니네는 이제 우리 신라 땅이 됐으니까 남한강 진출, 그 다음에 율령정비, 복송리 이런 거 회유도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공동하교가 아니라 뭐라고요? 단독하교. 중요합니다. 단독하교. 그 다음에 창령비, 말해서 비화가야 먹었고, 그 다음에 이제 헷갈리면 안 돼. 창령비를 먼저 세우고 그 다음 뭐한다? 대가야 정복합니다. 순수 알아두시고 그 다음 북한산비 말씀드렸고 김정희, 황초령비, 마을령비, 난산 신성비 이것도 여격동원이고요. 중요한 건 임신석이서. 임신이 뭐야? 설마 프레그넌트 이런 건 아닐 거야. 임신년이란 뜻이야. 612년으로 보는 거고요. 신라 두 청년이 유교 경전을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자라는 걸 맹세한 내용입니다. 그다음 무령왕릉 지서 뒤에 무령할 때 다시 할 거고요. 자, 사택지적비는 봐야 돼. 의자왕 때. 대자평이라고 기록이 나와. 대자평이 뭐겠어? 상자평이야. 그러니까 상자평까지 했으니까 어때? 최고 관직까지 했지. 그러니까 어때? 인생이 허무하다. 인생이 허망하다. 뭐야? 도교적 세계관이야. 근데 문제는 근데 뭐한다? 불당을 세웠어요. 불당. 그래서 도교적 요소와 불교에 귀의한다. 두 가지 요소가 다 나와 있다. 라는 게 사택지적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름 비문 나오면 어느 나라 건지 첫 번째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어느 나라 건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제일 시험 잘 나오는 게 뭐라고요? 고구려 거는 자, 충주 고구려비하고 광개토비 두 개 어때요? 비교해서 나오는 거야. 이 다 했으니까 알 텐데. 백제는 뭐야? 이제 무령왕릉 지적은 따로 배울 거고 사택지적비 요거 잘 외우면 돼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신라 거야. 신라 거 나올 때 처음에 뭐가 나올 수 있어? 순서 나올 수 있어. 그리고 내용을 봤을 때 공동하교냐 단독하교냐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독하교 나오는 게 단양 적성비부터는 뭐야? 단독하교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다. 라는 거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야이찬이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울진 봉평비, 단양 적성비 이런 게 굉장히 잘 나오죠. 북한산비. 그러니까 순서 묻는 문제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건지 무슨 의미 가진 건지 외워 두셔야 됩니다. 됐죠? 그다음에 가야 문제는 앞에서 했던 게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다음 시간에 간단히 정리하고 통일. 가야 간단히 정리하고 통일 1시간 정도 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신라 중대 하대, 그 다음에 발해까지 뭐 고대 정치가 까지는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너무 많이 오버해서 밥 먹을 시간 뺏어서 미안하고 어쩌겠어. 미안해. 오늘 숙제 뭐라고? 백제하고 신라하고 제가 정리해드린 방식으로 세기별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같은 세기 안에서 4세기, 5세기, 6세기 안에서 어떻게 한다? 순서. 자기 스스로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어려운 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